조계종이 종도들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스님과 신도라면 누구나 종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었던 사명대사를 기리는 추모달해제가 동국대 교내법당 정각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는 조계종 연불자원봉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 무량봉사단의 활동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 참회 기도를 올리는 자비도량 참법 기도법회가 시작돼 닷새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충북 음성 가섭사가 가람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가섭사지를 발간해 문화축전을 겸한 봉정식을 봉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 조계종이 종도들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열린 행정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스님과 신도라면 누구나 종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건데요. 첫 소식 전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이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종무행정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도들의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종단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종도 사업 제안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종단 스님과 신도, 제가 종무원에 이르기까지 종도라면 누구나 종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조계종의 종도 사업 제안 제도는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종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 종단 사업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에서 스님과 제가자들에게 종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해 반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도 사업 제안 제도는 조계종 소속 스님과 신도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중앙 종무기관과 사찰 시스템을 비롯해 전법과 포교, 승가교육, 정기 행사 등 종단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 전 분야가 대상입니다. 다만 제안할 사업이 종법에 위반되는 경우, 종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경우, 총 사업비 규모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우선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종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 지원의 경우 등도 사업 제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조계종은 오는 30일까지 사업 제안과 아이디어를 접수받은 뒤 타당성과 효과 등을 평가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계종이 이처럼 열린 행정에 나서는 것은 조계종 스님과 신도라면 누구나 종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종단의 민주적인 운영과 미래 발전을 이끌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여기에다 각 교구와 사찰이 종단에 내는 분담금만으로는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새로운 수익 사업 모델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엄중한 현실은 단기간에 호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의 길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대승 원력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조계종은 지난 2017년 사업 지주회사 도반 HC를 설립하고 출판과 유통, 전시기획 등의 수익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종단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종단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수익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찰이 지닌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개발 사업 등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불교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계종이 종도들의 창의적인 발상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 공익적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아이템들을 얼마만큼 발굴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은 최근 불교계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의 국고횡령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조계종 도반 HC 사장 주혜 스님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고발건은 전혀 다른 두 가지 달력 제작건을 하나로 엮어 자료를 가공하거나 조작해
국고 보조금 횡령이란 황당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출판사는 지난 2012년 5월 달력 전문 업체와 달력 3,000부 제작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0월 당시 3,000부와는 별도로 템플스테이 홍보를 위한 달력 2,000부를 계약금 1억 원으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참여불교 제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관계자들을 국고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호국불교의 상징으로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었던 사명대사를 기리는 추모 다래제가 동국대 교내법당 정각원에서 봉행됐습니다.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불교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소중한 자리가 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호국대성 홍제존자 사명대사. 스님은 임진왜란으로 국가와 백성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의승병을 이끌고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사와 지팡이를 내려놓고 대승보살도 정신으로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불교계를 비롯한 후대들에게 민족의 영웅으로 지금까지 추앙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동국대가 교내법당 정각원에서 사명대사 열반일을 맞아 동국 다래제를 봉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있고 나서 종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진정한 호국불교의 전통을 잘 이어서 현대 사회에 기여하고 불교를 빛나게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바른 진리를 잘 알아야 국가와 민족에 대한 호국한 국민의 대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는 지난 1968년 덕산 이한상 거사의 보시로 사명대사 성상을 교내에 건립했습니다. 이후 사명대사 동상 건립 50주년을 맞아 기념 추모식을 봉행했고, 스님을 추모하는 동국 다래제를 지난해부터 봉행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작년 5월 11일에 사명대사 동상 건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선양하고자 열반일인 오늘 음력 8월 26일에 409주기 추모 다래제를 여법하게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칠란외란의 침략 재상을 엄중 추궁하고 다시는 침범하지 않을 것을 조복받으니 외인들은 사명대사를 생불로 받들었고 조선국의 위신을 하늘같이 높였습니다. 양국 300년 평화의 기틀을 잡아놓고 많은 문화재와 동포 3,000여 명을 데리고 다래제에 이어 참가자들은 남산공원에 위치한 사명대사 성상을 참배했습니다. 후학들은 이 자리에서 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며 스님의 호국정신과 실천 의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제가 학군단을 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때 저희 임진왜란 때 그 의병으로서 활약을 해주신 사명대사님의 이제 다래제에 참석을 하니까 뭔가 기분도 새롭고 임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되게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등 국가적 어려움이 적지 않은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바쳐 희생했던 사명대사의 애민애족 정신은 큰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국내 최대 비구니 전문 교육 도량인 운문사 승가대학 출신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구니 승가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경북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은 경내 선열당에서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과 주지 운산 스님을 비롯한 동문 7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48차 총동문회를 열었습니다. 졸업생들이 졸업한 뒤에 혁혁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동 어린이 포교에서부터 방송 포교, 또 학문, 또 문서 포교, 예술, 하여튼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혁혁한 그러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의 기쁨이고 저의 희망이고 그리고 저의 자랑입니다. 동문회에서는 전임 동문회장 동진 스님과 신임 동문회장 일지 스님의 이취임식이 진행된 데 이어 모교 발전을 위한 토론과 출판비 보조의 건 등의 안건들이 논의됐습니다.
이어 학사과정과 석박사과정의 스님 15명에게 1,100여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한편 운문사 총동문회는 지난 3월 서울 도심에서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염원하는 걷기 명상을 통해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생애 마지막을 맞은 이들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는 불자자원 봉사단체, 바로 조계종 연불자원 봉사단체인데요. 부처님의 자비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제12기 연불자원 봉사단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생애 마지막을 맞은 이들의 불교식 장례를 돕는 BBS 불교방송 무량봉사단의 활동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전법회관 지하 1층 선운당에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경건하게 목탁을 감아쥐고 온 마음을 모아 목탁을 치는 이들은 제12기 조계종 연불자원봉사단 교육생들입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국립경찰병원법당 지도법사 무관스님 등의 교육으로 목탁 집정과 연불, 조가 등을 배우고 나면 일선 장례 현장에서 연불봉사를 실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되는 연불은 극락왕생에 이르는 수승한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의원 여수님께서도 돌아가실 때 일념으로 남아함 일탑을 10번만 하면은 극락세계로 간다 하는 것이 바로 정토사상이에요. 또 하나 올려서 죽을 때 매하지 않고 남아함 일탑을 큰 소리로 외치고 가는 사람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도 지난 5월 법문을 통해 연불과 참선을 겸하면 호랑이가 뿔을 다는 것과 같다며 자력의 참선과 타력의 연불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승불교에서 나와 남은 수행과 기도로 다 함께 성불에 이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대승불교가 되면서 보살불교가 되고 보살불교는 바로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보살불교입니다. 나와 남을 함께 일시성불하자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남을 함께 수행하고 기도하는 지난해 창립된 BBS 불교방송 무량봉사단도 단일 언론사 최대 규모의 후원 조직인 BBS 망공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연불봉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장례 연불은 물론 임종을 눈앞에 둔 이들을 위한 기도 연불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무료로 달려가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무량봉사단 있다는 거 이게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잘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아는 언니께서 신청을 전화하면 된다 그래서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좋다고는 하는데 실제 해보면은 수행이 돼요, 자신한테. 왜냐하면 내 자신이 청결하지 않고는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연불은 이제 유족들에게 큰 위안을 선사하는 봉사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으로서 우리 사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부산 보각사 회주 법담 스님과 신도 일행이 백고자법회 도량 대구 법왕사에서 BBS 불교방송 후원조직 만공회에 동참했습니다. 보각사 신도 200여 명은 백고자법회 법사로 초대된 회주 법담 스님과 대구 수성구 파동 법왕사를 방문해 법문과 기도 108배를 진행하고 방송포교 후원에 발심한 불자들이 만공회 공덕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담 스님은 백고자법회에서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를 주제로 감로 법문을 펼쳤습니다. 내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과 좌절이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건강을 수익없으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고통, 손실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한 거예요. 이번 방문은 부산 보각사 108 다란이 순례의 일환으로 회주 법담 스님과 신도들은 매월 전국의 사찰과 군부대, 교도소 등을 찾아다니며 불심을 다지고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웃과 사회를 위한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불제자로서 자비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제9회 울산 자비도량 참법 기도법회가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수행 열기가 가득한 현장을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남구 종합체육관이 붉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울산 자비도량 참법 기도 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입니다. 자비도량 참법 기도 법회는 나의 잘못과 남의 잘못을 모두 내 허물로 삼아 참회하고 이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법회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은 개인의 참회를 통해서 그 공덕을 세상으로 돌려가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법회입니다. 울산에서는 벌써 9번째를 맞이하는 큰 법회가 되겠습니다. 많은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원근에서 많은 불자들이 모여서 성대한 법회를 진행하오니 동참 불자 1000여 명은 매일 자비도량 참법을 독송하며 나 자신은 물론 모든 중생의 죄와 업장을 참회합니다. 발신과 참회, 자비와 향기로 지역 공동체로 아름다운 회양을 발언합니다. 법회, 제 자신으로 인해서 또 제 자신과 이웃을 피해를 준 데 대해서 진정 참여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의 길로 갔으면 합니다. 이번 법회는 오는 27일까지 5일간 계속되며 회양일에는 영축총림 통로사 부주지 산홍 스님의 법문으로 회양될 예정입니다. 울산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기도도량으로 유명한 남해 보리암 주지 성조 스님이 공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갖고 자리이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성조 스님은 경남 사천시 공군 제3훈련 비행단 학술대 대강당에서 안보 특별 종교 강연회를 열고 장병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설했습니다. 크게 대승적인 입장에서 이로움을 얘기할 때는 자리이타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리이타란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나도 이롭고 또 너도 이로워야 돼요. 스님은 특히 군 생활, 단체 생활에서 서로 돕고 상생하는 자리이타의 정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즈넉한 가을 여수의 산사에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호국도량 영취산 여수 흥국사는 경내 돌탑공원에서 108 돌탑과 꽃무릇을 배경으로 꽃무릇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꽃무릇이 많이 수천 송이가 있고 또 108 돌탑을 어느 독지가가 신샘으로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항상 하는데 국가공단에서 이제까지 산화한 모든 영령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령들을 천도하고. 비가 오는 가운데 열린 산사음악회는 주지 명선 스님을 비롯해 주승용 국회 부의장 등 정치인과 김철희 대신기공 대표이사, 이민수 광주 BBS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예술인들과 국악인들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충북 음성 가섭사가 가람의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담은 가섭사지를 발간해 문화축전을 겸한 봉정식을 봉행합니다. 가섭사 주지 상인 스님의 신간 시집도 선보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천년의 숨결을 간직한 충북 음성의 가섭사 숲길. 산사를 둘러싸고 있는 소나무와 느티나무는 도량의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가섭사에 활력을 주는 일이 최근 더해졌습니다. 고려시대 창건으로 추정되는 사찰의 오랜 역사를 제대로 알릴 가섭사지가 46년 만에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가섭사에 대한 창건 연대나 창건주에 대한 또 그 후로 중창 중건한 그 내용들은 없어가지고 누가 했는지 몰라서 바로 이번에 개정 증복한 가섭사지를 발간해서 9월 28일 날 오후 1시에 봉정식을 가섭사에서 봉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격을 높이는 데 헌신해온 주지 상인 스님은 틈틈이 집필 활동을 해오며 신간 시집도 펴냈습니다.
별들이 뜨락 밝히는 밤이란 제목의 시집엔 세수 70세인 출가 수행자의 서정적 감수성이 녹아 있습니다. 가섭사지 봉정식과 신간출판 기념식은 가섭사 가을문화축전을 겸한 자리에서 봉행됩니다. 산사에서 듣는 시와 음악은 여느 음악회와다른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연이 나의 그 거울이 될 수가 있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나의 그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의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적인 것들이 이 시 어느 환경 여건 어디 이러한 것들이 전부 그러한 시들이 아마 나를 바라보고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시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인 스님은 시집 낙서와 수필집 소박한 정멸 등을 펴내는 등 작가로서의 문화포교 활동에도 힘써오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산실, 군이 인각사 주지 등을 맡으면서 일연선사 현창에 매진했던 상인 스님은 가섭사에서 지역 포교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정용석입니다. 제주 지역 주요 사찰의 기둥이나 벽에 써붙이는 사찰 주련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서예 작품전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서가협회 제주도 지회는 내일까지 엿새간의 일정으로 제주도 문예회관 전시실에서 2019 제주 서예문화축전을 열고 있습니다. 항상 이 주련을 어떻게 대중들이 볼 수 있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한 200여 개 사찰이 주련이 있는데 사찰에 있는 주련을 시중에 있는 서예 전시관에서 전시함으로써 주련을 새롭게 보는 눈을 뜨게 하고 사찰 주련은 사찰 건물 기둥이나 벽에 세로로 써붙이는 글씨를 말하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석주 스님의 관음사 대웅전 주련, 통도사 방장을 역임한 월화 스님의 제석사 대웅전 주련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 책임제 하나로 치매 공공후견 제도라는 사업이 1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치매 어르신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을 국가가 지정하는 내용인데 이 제도의 활성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매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알츠하이머병으로 숨진 경우는 인구 10만 명 중에서 12명으로 한 해 전보다 22.5% 급증했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치보다 약 4.5배 빠릅니다. 병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다 보면 공공요금 수납에서부터 집 임대 계약까지 혼자서 해내기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 심판 청구를 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후견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도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활성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중앙치매센터장 김기웅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시행 초기 단계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권의 취약지대에 놓이기 쉬운 우리 환우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이 성년 후견 제도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아직 도입 초기다 보니까 나름의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시행 1년 동안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은 환자는 현재까지 24명. 전문가들은 공공후견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이 제도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 대상 환자들이 후견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고 후견인 양성에도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송홍기 서울시 강동구 치매 안심센터장은 사업이 각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문 인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매 공공 후견인이
환자의 법적 의사결정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후견인이 치매 질환에 대한 이해와 법적 지식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은 그냥 변호사, 이제 법률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단순히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률 전문가는 또 치매를 모르는 거거든요. 전문가는 사실 없습니다. 이건 종합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려면 결국은 전문 지식은 그 현장에서 육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치매 공공 후견 제도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늘어나는 1인 가구로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치매 환자들 역시 빠르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사회의 인식 전환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우리 사회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오는 2026년이면 전체 시민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해서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연불은 불교의 수승한 수행법입니다. 100세 시대의 연불은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봉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5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